기존 국내 미사일 발사체에 사용하던 수입산 탄소 직물을 국산화 연구과제 결과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논란의 핵심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리오셀 탄소 직물 국산화 성공 발표가 팩트가 맞냐는 겁니다. 취재 짐과 함께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대기업인 하나와 전북 전주에 있는 D업체에 리오셀계 국산화 탄소 섬유 직물과 이를 만들 수 있는 장비 제작 연구를 공모를 통해 의뢰합니다. 이게 용어 때문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사일 발사를 생각할 때 뿜어져 나오는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이 굉장히 고온인데 그 불을 감싸고 있는 어떤 노즐과 직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했던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벨라루스에서 전량 그것들을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온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도 좀 안 좋게 유발할 수 있고 군사적인 교류 문제도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국산화 연구가 필요했던 거죠. 연구 사업비 총 29억 원. 2021년 7월 27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우주 발사체에 적용 가능한 리오셀계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우주 발사체 추진기관에 적용 가능한 내열 탄소 섬유 국산화가 성공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직접 참여했던 팀원들이 사실 연구가 성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폭로를 하거든요.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수입산을 가져와서 허위 보고용으로 썼고 이렇기 때문에 허위 연구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앞서 전량 수입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벨라루스인데요. 미사일 발사체 경우 굉장히 고온, 그러니까 2000도 이상의 열에서 버틸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 국내선 이미 그 벨라루스를 레이온 소재를 전량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굉장히 여러 장의 사진을 직접 봤는데요. 메이드 인 이제 벨라루스라고 적힌 A4 용지가 이제 D 업체 공장에 도착한 사진, 그리고 카본 박스에 그것들이 부착되어 있는 점 등 꽤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2019년 12월에 이 국방과학연구소와 D업체의 어떤 보고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시점이 일단 사진의 개체 속성과 겹치는 등 좀 신빙성 있는 사진으로 읽혀지는 대목이었어요. 주목해야 할 점은 제3자가 아닌 내부에서 직접 일했던 복수의 팀원들이 폭로에 나선 점입니다. 저희는 직접 벨라루스산을 옮겨 담을 박스를 제작했고 실제 배송받은 박스를 옮겨 담은 직원들의 직원과 사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구업체 간의 가장 나쁜 파문의 배경에는 이 업체 대표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연구했던 팀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폭로의 칼날은 전부 다 이제 D업체의 대표이자 전북대학 교수인 제이 씨를 향해 있어요. 제이 씨의 지시에 의해 이러한 허위 연구 보고 납품을 했고 그런 건 실무로 옮겼다 뭐 이런 주장인데 연구 후에도 좀 이런 것들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어떤 죄책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토로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구업체 직원들이 그렇게 대표의 지시 없이 박스를 어떤 옮겨 담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개연성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품 보관증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종 책임자인 제이 씨의 직인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당시 연구자들은 공통되게 투트랙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벨라루스산을 들여와 박스가리를, 또 하나는 중국을 통해 위탁 생산을 해 납품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 업체만의 연구 트릭 같긴 한데 벨라루스에만 그치질 않았어요. 이게 중국산을 들여와서 준비를 했던 정황들도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직물을 직조하고 이후 안정화, 탄화, 흑연화 단계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이 업체는 돌연 이제 중국 시수이 소재의 어떤 흑연화를 맡아주는 공장에 직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연구의 성공의 핵심은 그러니까 흑연화가 잘 되냐 안 되냐예요. 흑연화가 잘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직물이 강도를 좀 유지하고 흑연화가 잘 돼야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째로 중국에 맡긴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흑연화 이전에 여러 단계들이 있잖아요. 뭐 탄화가 있고 안정화도 있고 뭐 직물을 직조하고, 근데 이런 과정들 역시 상세하게 중국에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는 거죠. 어쨌건 뭐 다행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도 직접 봤는데 중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직물이 좀 냄새 나고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제 쉽게 찢어지고 도저히 보고용으로 쓸 수 없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돈만 날린 거고 만약 성공했다면 보고용으로도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업체가 중국으로 보낸 송장을 확인했는데 2019년 한 5월쯤에 이 직물을 중국에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테스트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1600kg을 이제 직물을 보내요, 중국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테스트를 할 때 흔히 우리가 샘플만 해서 우리 공정이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량만 보내도. 1600kg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게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한 4분의 1 정도가 남는다고 해요. 탄소 이제 직물을 흑연하고 산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굉장히 수축이 되잖아요. 한 4분의 1에서 뭐 그 이상의 정도가 남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400kg가 남는데 400kg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연구 계획서에서 탄소 직물 400kg을 납품하게 되어 있어요. 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절묘한 부분이 있는 거죠. 글쎄요, 뭐 실패를 우려해서였던 것 같아요. 연구 팀원들 말을 들어보면 2019년에 최종 보고를 하기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직물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들 초조해 했었다고 하거든요. 임원진들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입산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있죠. 국방과학연구소가 밝힌 이번 연구의 목표는 미국 학회인 ASTM 규격에 따라 폭 100cm, 탄소 함유율이 99.5%를 넘기는 리오셀계 탄소 직물을 얻는 것입니다. 폭도 중요하고 탄소 함유율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CBS 취재 과정에서 따로따로 시험 기간에 의뢰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탄소 함유율을 보낸 공인 인증기관에 벨라루스산 직물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가 핵심은 폭 1m를 만족하고 탄소 함량 99.5%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샘플 직물을 연구원에 보낸 D 업체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결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낸 직원이 자체 제작한 것은 폭을 맞추기 위해 어떤 연구원에 보내고 흑연화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산을 썼다, 이렇게 폭로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자체 제작한 직물을 예를 들면 폭을 만족시키면은 흑연화율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폭만 이제 연구해주는 업체에 자체 제작 직물을 보내고 흑연화율을 만족할 수 있는 연구원에는 또 수입산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 직물로 폭과 탄소 함량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구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이제 따로따로 보냈다는 건데, 자체 제작한 직물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기계에서 못 버티다 보니까 흑연화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수한 저희 PT 연구원이나 KTR 자료를 보시면 하나는 1158cm로 폭이 1m를 넘고 탄소함유율 99.5%가 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비고를 보면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의 시험 결과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흑연화에 대한 결과, 뭐 폭에 대한 결과일 뿐 이게 뭐 벨라루스산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연구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만났는데 사실 벨라루스산 어떤 사진이나 허위 보고 내용에 관해서는 해명이 없어요. 비상근직이라서 잘 모른다, 뭐 출근을 수시로 하지 않는다, 이런 해명인 건데 그 외에는 뭐 어쨌든 보고용으로 사용하진 않았다, 이런 설명 외에는 딱히 없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연한테 허락도 받아서 우리가 보낸 건데 뭐 문제가 있냐,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위탁 생산을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설명을 했고, 벨라루스산 직물 같은 경우는 성능 검사 보낸 건 맞는데 단순히 그냥 뭐 비교였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은 내부자의 민원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벨라루스산 박스가리에 대해선 그냥 모른다, 나아가 폭 1m짜리 직물을 지금 공장에서 확인했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연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D업체는 이제 하청업체로 뭐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상당히 제한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뭐 수입산 박스가리랄지 이런 부분이 전부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뭐 서류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를 진행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도 이제 폭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산을 들여오면서까지 허위 보고를 한 이유는 폭 때문만은 아니에요. 1m 직물 그리고 400kg의 직물, 그다음에 탄소함량은 99.5%로 만족하는 직물이 필요한 거고, 그게 어려워서 수입산을 들여왔다는 폭로인데 폭만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에만 감사를 벌인 것이죠. 탄소 함량이 99.5%를 만족하는지, 그리고 지금 연구 결과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 직물을 다시 돌려보든지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를 하려면. 게다가 1m 폭을 확인했다는 것도 이게 연구가 납품을 하면 그걸로 이제 남아있으면 안 되는 직물인 거예요. 근데 어떤 직물을 확인했는지도 굉장히 불분명한 거죠. 어쨌든 이제 과정의 문제점들을 다 제쳐두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공장에서
돌려서 이걸 시연할 수 있는지 저희 취재진도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해요. 먼저 연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그 장비가 지금 D 업체에 있지가 않아요. 흑연화를 담당하고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예전 공장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 시연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사용조차 불가능했던 거고, 또 국가연이나 이제 D업체는 기술 구현은 어려워도 서류가 남지 않았냐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는 이제 어떤 샘플을 보냈는지, 정말 그 직원의 말대로 수입산을 보내는 건지 지금 알 길이 좀 묘연하거든요. 이게 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까 한번 검사를 하고 이후에 받은 샘플을 전부 폐기를 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확인할 길도 굉장히 묘연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기계를 다시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게 흑연화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안정화도 거쳐야 되고 탄화도 거쳐야 되고 여러 공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정들도 지금 D업체 공장에는 있지 않는 거예요.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흔히 연구에 이제 성공했다는 발표는 언제든 그걸 다시 시연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다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증명하려는 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가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